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김종희 작가의 3일간의 인문학 광자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글쓰기, 시집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김여의 이야기로 만나봅니다. 김종희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희 작가의 3일간의 인문학 강좌 앞으로 3일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먼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필멸하는 인간으로서 매 순간을 영원으로 또 아찔하게 애틋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꿈꾸는 미학자 김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봄날에는 좀 아찔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먼저 우리 작가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또 우리가 인문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을 위해 태어난 학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역사고 또 불확실한 삶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왜라는 물음표가 철학이고 순간순간의 감성과 지성의 기록물이 우리에게 문학과 예술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개개인이 타자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체적인 존재. 네.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글쓰기, 시집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김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김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조선 후기 최고의 글쟁이이자 또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친했던 벗 강희천의 유언비어에 연루돼 가지고 함경도 불행해서 4년을 유배자로 살고 다시 또 신유박해 이후에 5년을 경남 진해로 이배되어서 귀양살이 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가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경이로운 바다 생물의 세계를 보면서 또 유배 계획의 고단함을 잊고 지내기도 하고요. 진해로 이배 온 지 3년째 된 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부 우해어부를 탄생시킵니다. 말하자면 해양 생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오늘 우리가 중시하는 학제간 통섭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김여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단 유배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당시 조선의 그 형벌 유배와 유배지의 그 유배자의 입장에서 그 현실은 어떠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유배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는 또한 매 순간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형벌이거든요. 조선의 형벌은 중국의 대명류를 따르고 있는데 태형, 장형, 도형, 유배형 또 사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배형은 어제까지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생면부지의 낯선 땅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기막힌 형벌. 말하자면 정치적 사형하고 똑같지요. 중대한 정치범일수록 먼 지방으로 보내는데 조선의 형벌은 이천리 도성을 기준으로 해서 삼천리 또 2,500리를 보내거든요. 그 조선 땅은 직선 거리로 3천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대한 정치 사범일수록 가장 멀리 함경도 극지방으로 보냈다가 다시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배자가 가장 슬펐던 것은 유배자는 부모의 초상에 상복을 입지 못하고 또 유배자의 자식은 아버지로 인한 연좌로 출세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불효자라는 좋은 글씨 또 자식에 대한 미안함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현지에 가면 이런 유배자들을 맡아주는 보수 주인이 있는데 이들의 갑질이 뭐
이만치만이 아닙니다. 음. 양반으로 살아왔던 어제까지의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좌괴감, 모멸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울이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찌 보면 한편 그 순간 명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가장 극한 상황이니까. 네. 그죠? 어 그러면은 김여는 과거에 급제는 한 건가요? 김여는 네네. 진사로 들어가거든요. 아. 예. 성균관 음. 유생에서 있었는데 그 유생에서 사귀었던 강희천이라는 벗하고 어울려서 음. 뭐 서학을 얘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여는 서학을 내지 않았고 그 강희천이라는 벗이 서해에 어떤 섬에 진인이 있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루는 없으니까 억울한 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는 뭐 이동 수단이 뭐 네. 걸어서 간다든지 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 그 가곡길과 유배길이 어땠을까? 그걸 좀 상상을 한번 해 본다면. 네. 그 지역에서 사실 인제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공부해서 과거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 시험 치러 가는 길이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길은 또다시 유배자가 유배 가는 길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죠. 출세길과 이 정치적 사형인 유배길이 도중에서 만나게 되니까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비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곡길과 유배길이 만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생의 무상함도 좀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겠네요. 네. 김여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거잖아요. 이게 31 살에 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창의 나이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한 10여 년을 유배지에 있었으니까 오랜 세월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유배 일기, 그의 작품에는 어떤 사연들을 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가 형조에 구금되는 순간부터 다시 서울로 오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거든요. 근데 절망의 순간 또 유배 중에 겪는 온갖 고초, 혹독한 세상인심을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넘치도록 쓴 건데 그것이 감담일기라는 일기예요. 네.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배길을 오르는 거. 돌이켜 보면은 나는 평생 도리에 어긋나는 행실을 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일에 연루돼서 이 아득하게 허공에 떨어진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위로는 임종에 가까운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동생들이 혼사를 앞두고 있고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유배 가기 전날 막둥이가 태어나거든요. 음. 근데 그 태어난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그조차도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아득한 저 푸른 하늘이 어찌 내한테도 이렇게 모질게 구는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네. 그야말로 뭐 이 아픈 마음이죠. 절절한 아픈 마음, 억울함, 예, 이 모든 것들을 감담 일기로 읽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김여의 시를 보니까 연시도 굉장히 많이 남겼더라고요. 네. 그 연시의 대상과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연시가 탄생하려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예. 그의 사랑 얘기를 좀 들려 주신다면요. 네. 27일 만에 한양에서 불영에 도착하는데 사실 그 불영에 도착하는 도중에 뭐 선지 같은 핏덩이를 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나를 돌봐주는 현지 기녀 연희를 만나거든요. 연희로부터 유배자의 서러움을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 연희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에서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훗날 290 편의 시로 엮여지기도 하는 거죠. 불행에서 있는 4년 동안 늘 또 연희와 나누었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시를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듯이 정말 애틋하게 아릿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30대 초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이 억울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식에 대한 미안함 부모님에 대한 어떤 죄
이런 어떤 서러움이 목으로 끄끄 타고 오르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순간을 그를 사랑해 주었던 여인 연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에서의 유배 생활을 잘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희의 사랑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김여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는 그 무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하. 사랑은 나를 살게 하는 힘 아닐까요? 세상을 보드랍게 볼 수 있는 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표정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분명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가슴에 사랑이 몽글몽글하면 사실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런 애쓰는 마음과 노력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여가 인제 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유배지에서 쓴 시가 사유악부죠. 네. 네. 그 사유악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유는 사실 이제 290 편의 연작시를 묶은 네. 시집인데 그 사유라는 제목의 시작은 함경도 불영에서 있다가 진해로 이배되어서 또다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진해에 새들어 살았던 집에 오른쪽 창문에 붙인 현판이에요. 사유, 생각하는 창문이라는 이름. 네. 그 각각의 시에는 한결같이 그 서두가 그대 어디를 그리워하는가를 시작합니다. 진해에 있는 동안 단 하루도 불영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이제 사랑했던 여인 연희, 연꽃을 닮은 연희에 대한 애틋함은 시의 구절구절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글을 남기거든. "연희야, 연희야 내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연희야." 이런 음. 애틋함을 남깁니다. 시 속의 연희, 추억 속의 연희를 한번 보면 봄날 우물가에서 수정처럼 영롱한 앵두를 따서 "앵두가 예쁜가요? 내 입술이 예쁜가요?" 해 주던 연희 그런 연희입니다. 이 그 연희라는 여인이 예. 너무나 네. 예뻤나 봐요. 곱고. 그런가 봐요. 네. 네. 예. 아마 이 현대 사회에서 기녀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능력을 두루 갖춘 만능 탤런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 서, 화 또 차를 다리고 춤, 네 문학, 양반과 적물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녀의 관념을 통념을 깨트리는 거죠. 특히 네. 연희는 김여 시 속에서 연희는 유월 유두에 깊은 밤 달빛에 덕목을 해 주던 연희입니다. 음. 그러니까 곱기도 네. 하지만은 네. 뭐 서로 마음도 통했을 거고요. 얘기도 통했을 그렇죠. 거고요. 네. 네. 여러 가지가. 더군다나 사실 음. 인제 김여가 유배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기일이면 그 연희가 음. 제수를 장만해 주던 연희니까 얼마나 또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말미에 가면 "연희야, 연희야 내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연희야." 이렇게 절창을 합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젊은 나이에 인제 10여 년을 유배지 음.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정말 고난의 세월일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 방식이 그럼 김여에게는 '글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한순간도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조선 최고의 또 글쟁이라고 해도 다름 아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썼던 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물론 혹독한 시련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 이 도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따뜻한 술 한 잔 사 먹으러 돈을 쥐어 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처럼 그려 놓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김여의 시 한 편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김예가 네. 그래도 그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으니까 음. 연희를 생각하는 시를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대 어디를 그리워하나 그리운 저 북쪽 바닷가 북풍이 휘몰아쳐 골짜기는 얼음이 가득한데
자리만한 눈꽃 송이에 차가운 집이 파묻혔네. 빈 침상에 홀로 누워있자니 수십만 많은데 찢어진 창 문풍지엔 바람이 펄럭펄럭 때리네. 문득 들리네. 또각또각 들길을 걸어오는 소리. 연희가 눈길을 밟고 와 살인문을 두드리네. 이것습니다. 네. 또각또각. 네. 아 정말 님이 오시는지인데요. 네. 어 김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랄까 또 인문학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김여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 절망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시간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사실 절망이란 순간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잖아요.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절망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절망은 희한하게 꿈이라는 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유배라는 절망의 순간 바다라는 세계를 발견했던 김여처럼 결국 우리는 어떤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야만 자기 발견을 이룰 수 있는지, 혹은 의식적 존재로서 자기 발견이 열어간 세계에 또 길의 시작은 길끝에서 만나는 내가 나에게 던지는 물음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이런 생애 철학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보면 유배라는 것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생을 빛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생은 서로의 바닥으로 만나서 더욱 성숙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김종희 작가와 3 일간의 인문학 강좌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경계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글쓰기, 시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김여의 이야기로 만나봤습니다. 작가님 감사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